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네르바체와 스타드렌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1부 1위의 페네르바체입니다. 10경기 연속으로 패배 없이 상승세를 타면서 리그 1위 자리도 탈환했습니다. 특히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이 상당한 수준인데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임에도 7골 차이로 리그 득점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네르바체의 창 끝에 예리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모두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라인을 매우 높게 유지하면서 압박을 세게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페네르바체의 공격 시작 지점은 상당히 상대 진영과 가까운 곳에서 형성되는 편입니다. 바츠와이가 유로파리그에서는 주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대 득점값이 1.8골인 반면 실제 득점이 3골일 정도로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결정자는요, 상갈의 얀다스 페레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4위의 렌입니다. 최근 5경기 전승으로 아주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대회와 리그를 합쳐 12경기 연속으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조에서도 페네르바체와 함께 1, 2위를 차지할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공격 위주의 축구는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중입니다. 기존 자원인 테리에가 유럽 대항전에서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9위의 단기 페이스도 상당한 상황인데 특히 올 시즌에는 강한 뒷심을 바탕으로 후반에 많은 골을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 득점과 후반 득점의 차이가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페네르바체가 후반 실점률이 높아 렌에게는 꽤 좋은 득점 기회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자는요, 산타마리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모두 리그에서 득점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강한 압박 기조로 인해 후반 실점률이 높다는 것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첫 맞대결에서도 2대2로 난타전 양상의 경기가 펼쳐진 바 있죠. 다만 올 시즌 렌이 원정에서는 체력적인 부담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 편이고 터키의 열광적인 관중 분위기로 인한 홈 어드밴티지가 꽤 심한 편임을 감안한다면 승부에서는 페네르바체가 유리한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라르나카와 디나모 키이우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러스 1부 5위의 라르나카입니다. 시즌 초반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 준우승팀의 전력을 100%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올 시즌 홈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홈에서는 나름대로 기대를 모아볼만 합니다. 결정자는요, 가르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1부 9위의 디나모 키이우입니다. 시즌 흐름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요. 최근 3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아직도 중위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상위권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모두 패하면서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무대는 유럽의 강호들이 다수 참여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리그에서 강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팀들이 버텨내기에는 무리인 무대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유로파에서도 4전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자 없고요. 디나모 키이우가 고국의 상황으로 인해 스쿼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올 시즌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약점을 크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르나카가 올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도 득점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라르나카가 역배당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1 핸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라르나카가 유럽 무대에서는 저자세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라르나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말메와 생질 루아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메는 이번 대회 4경기에서 모두 패하며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팀 특유의 안정적인 수비를 앞세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떨어지는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했죠. 이삭과 시세이의 2골이 나오긴 했지만 남은 3경기에서는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유로파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3위도 어렵지만 홈에서 승점을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니옹은 우니온과 브라가 등 강팀들이 속한 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1위를 질주 중입니다. 3위 팀이 승점 6점이기에 아직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하위 팀 상대로 경기가 남아있기에 유리한 입장이죠. 보니파체와 반제이르가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기회를 골로 연결하고 있고 부르게스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입니다. 위니옹이 원정에서 2승을 따내며 원정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지막 홈경기에 최선을 다할 말메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위니옹 원정에서도 2골을 뽑아내며 좋은 경기를 했고 베이모와 르위키가 상대 공세를 잘 막아낼 것입니다. 말메의 프렌을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PSV와 아스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2위의 아인트호벤입니다. 최근 2연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이 경기 이후에 아약스와 알크마르를 만나는 일정이 순식간에 다가오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편도 아니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리그에서는 각포의 활약과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쥐는데 능하지만 아스날과의 1차전에서는 공격적인 장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에이스였던 각포가 토미야스에게 완전히 묶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고 중앙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나마 시몬스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2003년에 어린 선수가 팀의 해결사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아스날과의 1차전에서 아인트호벤이 만든 슈팅은 4개에 불과했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잉글랜드 1부 1위의 아스날입니다. 사우스햄튼에게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2위 맨시티와의 격차가 2점을 좁혀졌습니다. 심판의 관대한 판정으로 인해 경기를 자기 뜻대로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점도 있었지만 빡빡한 일정 탓에 선수들의 체력에도 한계가 꽤 보였던 매치이죠. 주전들의 체력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이고 PSV와의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미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들의 휴식을 위해 로테이션을 대거 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PSV와의 1차전에서도 나름대로 로테이션을 돌렸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로테이션을 돌린 유로파리그에서 경기력이 만족스럽게 나오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PSV와의 경기에서는 중앙에 배치된 로콩가가 부진하면서 중앙 빌드업이 썩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파티 외대고르로 중원을 바꾼 이후에야 골이 나왔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멀티골 득점이 없었을 만큼 공격진의 날카로움도 최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결정자는요, 스미스로우, 엘레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이 주력 선수들이 꽤 지친 상황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된 잔여 유로파 경기에서 100%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스날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아스날이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루도 고레츠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아 1부 2위의 루도 고레츠입니다. 시즌 중반 다소 부진했던 기간을 잘 넘겼고 최근 5경기에서도 무패를 달리면서 리그 최강팀 중 하나라는 명성을 쭉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유럽 대항전에서도 상위 전력인 로마를 제치고 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리그에서야 홈 원정 스플릿이 그렇게 차이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홈에서 전승, 리그에서 무승부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편이죠. 홈 어드밴티지를 앞세워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편이며 유로파 리그에서 홈 5득점 1실점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스페인 1부 5위의 베티스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에게 패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상위권을 놓치진 않고 있지만 득점력 난조로 승리를 거두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지난 경기에서 페키르가 돌아왔고 프리킥으로 복귀골까지 신고했다는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점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 주포 역할을 했던 후원미가 아직까지도 부상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은 다소 실망스러운 편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무득점 경기만 2번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정자는요, 후원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티스가 후안미의 결장이 길어지면서 최근 득점력이 시원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올 시즌 루도 고레츠가 홈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비중 있게 고려한 선택입니다. 루도 고레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유니온 베를린과 브라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니온은 첫 2경기를 패배로 시작했지만 말매를 연파하고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뮌헨을 제치고 리그 1위를 질주 중인데 유로파에서도 호성적을 노리고 있죠. 시에바츠와 베커, 미첼과 베렌스 등 다른 개성을 지닌 공격수들이 기회를 골로 잘 연결하고 있고 하라고치와 소스비는 중원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가는 2승으로 출발했지만 위니온과의 연전에서 1무 1패에 그치며 우니온에게 승점 1점 차로 추격당했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추가가 필요하죠. 무리한 공격 축구보다는 수비를 우선으로 하고 후반 승부를 보는 운영이 예상됩니다.
지난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한 올리베이아를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수비에 집중할 것입니다. 브라가는 올리베이아라와 루이즈 등 해결할 수 있는 전방 공격수들이 있지만 최근 리그와 유로파 모두에서 수비가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라구치와 케디라가 중원에서 공격 작업을 원활하게 하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베커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운이 승리하고 3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취리히와 보데글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1부 10위의 취리히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1위의 극적인 추락입니다. 아직도 리그에서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지난 시즌 팀의 우승을 이끈 감독과 선수들의 이탈 공백이 상당히 큰 듯합니다. 아직도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수비적인 밸런스가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딴판인 모습이죠. 크리지우의 기동성이 약한 상황이라 뒷공간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노르웨이 1부 2위의 보데글림트입니다.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 우승은 사실상 몰드에게 넘겨준 상황이지만 아스날을 상대로도 0대1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등 유럽 대회에서는 꾸준히 저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전술로 아스날을 고전시키는 모습인데 해당 경기가 홈이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올 시즌 원정에서도 60%에 이르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운영에 능한 모습입니다. 확실한 주포라고 할 만한 선수는 없지만 에스페조르를 비롯한 선수들 전원이 고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베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공격적인 기조로 아스날을 당황시키는 등 취리히의 빈약한 수비 능력을 공략할 만한 저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편입니다. 기동성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취리히가 보데글림트의 빠른 공격에 잘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보데글림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치오와 미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3위의 라치오입니다. 까다로운 상대인 아탈란타를 잡아내면서 여전히 리그 선두 경쟁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이제는 유럽 대항전에서 힘을 써야 할 상황인데 네 팀의 승점이 모두 5점이라 한 경기 한 경기가 살얼음판인 상황입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홈에서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도 홈에서는 1승 1무로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해당 경기들에서 장점인 득점력이 잘 묻어나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프로베델의 롱킥과 사비치의 피지컬과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전방으로 공을 뿌려주는데 별 이상이 없는 모습입니다. 임모빌레가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보충했고 베시노가 유로파 리그에서는 절정의 골 감각을 펼쳐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죠. 결정자는요, 라차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1부 5위의 미트윌란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면서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로파 같은 조의 4팀이 모두 승점 5점이기 때문에 미트윌란 입장에서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하죠. 라치오와 달리 미트윌란은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은 편입니다. 리그에서 원정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원정에서 펼치고 있는 역습 축구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슈팅 전환율은 홈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며 측면의 드레이어가 역습 활로 개척과 스코어로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자는요, 브룬마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라치오가 가지고 있는 홈 2점과 공격력을 무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트윌란도 원정에서 리그 무패일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라치오가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에 고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